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요동치고 있는 세계의 경제 시장. 곤두박질치는 증시와 유가 급락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큰 타격을 입은 금융시장에서 과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망과 재테크 전략,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으로 막대한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망은 어떻고 불안한 금융 시장 속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신동일 KB은행 PB부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현재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 타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 정부는 2.4%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관건은 어느 만큼 떨어지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있었던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 메르스 때는 발병주였던 중동을 제외하고서는 주요국 중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나마 수출은 괜찮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내수 소비 위축이었는데요. 이번 상황에서는 수출과 생산까지도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채널이 매우 다양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특히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 외식, 여행 같은 것을 자제를 하면서 이와 연관된 업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특히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LCC 저가 항공사들은 6개 모두 다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아시아나까지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물 경기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정 고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음식점이나 카페도 그 고객님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고 외국에서도 그 무역이나 그 관광이 좀 활성화돼야지 비로소 이제 그 장기적인 내수 침체가 이제 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 추경이 편성되었을 때 그 해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통상 0.1 내지 0.2%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의 규모보다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고 국회 동의를 얻고 실제로 돈이 풀리는 집행까지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수십 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업계에서 실제로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중요한 부분은 어느 만큼 속도를 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정된 정책 지원 역량을 경제 성장률 제고라든가 피해 업종의 체감 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쪽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도 팬데믹 대유행을 선언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세계 경제도 마비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있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속성이 금융 위기였죠. 지금은 그 경제 위기의 원인이 질병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외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업종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실물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더라도 지금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나마 신흥국들의 상황은 괜찮았고 특히 중국은 4조 위안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상당 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국의 경기 역시도 하강하는 상황이고 많은 나라들이 재정 지출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땅히 대응할 만한 정책 수단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 효과도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 중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경험하고 지금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늦게 진입했고 언제 끝날지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향후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7 내지 0.8%포인트까지도 낮게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상황이 이 감염병 확산이 좀처럼 빨리 수그러들지 않는다면은 그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이번 사태에 앞서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고 이번 사태를 겪고 나면 많은 주요 선진국들이 그리고 중국까지도 경제 불락화 경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내수 소비 시장이 큰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 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고 여전히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더더욱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외에도 이제 국제 유가까지 급락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국제 유가 급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국제 유가가 떨어진 중요한 원인이 주요 산유국인 오펙 진영의 사우디와 비오펙 진영의 러시아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내가 감산을 해라,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 양상이 벌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러한 양상 속에서 각국이 그러면은 너가 물러날 때까지 나는 공급량을 늘리겠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틴지 한번 보자. 이러한 경쟁 양상이 벌어진 것이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되지 않은 미국 셰일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키우고 그것이 금융시장, 주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이러한 연쇄적인 도미노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외 증시가 그 충격에 휩싸이면서 대폭락을 한 이후에도 이제 살얼음판 증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불안한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급속하게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시장이 급락을 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렇게 그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한 만큼 다시 뭐 어떤 그런 회복의 계기가 된다면 시장이 또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 어떤 것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조금 평상심을 잃지 않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예.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계좌가 늘었다고 해요. 이때 좀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예. 이런 전략이 뭐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서프라임 사태하고 과거 금융위기를 보면 그런 섣부른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가 올라갈 때 지금처럼 3% 급락이 계속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적어도 1% 내외의 그 변동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게 나타나야지 됩니다. 즉 한 6개월 정도 쭉 관찰하면서 그런 성향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 그 경기 회복이라는 게 나타날 때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고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같은 경제 위기 때는 어떤 투자 상품이 주목을 받았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는 어떤 투자 상품이 좀 관심을 끌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안전자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자산, 원화보다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이제 기회일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사실 뭐 글로벌 탑 10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관심은 있었지만 굉장히 주가가 높아서 사실 매수를 못했던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주식들이 이제 그 한 30-40%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바닥을 다지고 회복기에 좀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100
1,1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외화보유고는 많이 있지만 지금 시장이 바닥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율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 달러 자산을 좀 늘려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좀 달러 예금이라든지 달러 입출금 상품이라든지 달러 RP라든지 단기간에 달러 정기예금 상품이 좀 유망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고채 같은 안전자산의 좀 일종인데 예. 이 국고채 같은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채 부분도 이게 이제 과거에 어느 때보다 겪어보지 못한 사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채권도 내다 파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과거 같으면 채권에 좀 쏠려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또 금값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 결국은 거기에 이제 자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이 반등을 기다리더라도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안전자산도 딱히 뭐 살 게 없는 것 같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예. 아직은 이제 저점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장세에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이제 금융 상품 중에서는 이제 그 정말 안전 성향의 고객은 정기예금이나 저금리긴 네. 하지만 정기예금이나 원금 보장형 상품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네. 그리고 이제 ELS 등 주가 연계 상품의 경우 네. 기초자산 가격이 30에서 40%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자산을 나눠서 좀 검토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면 이제 좋은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쪽의 채권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좀 투자를 하신다면 그 과거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자들이 좋은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DLF에 한번 투자자들이 크게 데이다 보니까 예. 이런 뭐 예를 들면 약간 복합적인 상품 투자를 하면 약간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렇죠. 모르는 예, 상황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이 구조도 좀 복잡하고 그 신용으로 계속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상품 유형이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도 크게 좀 바뀌어야 될 때인데요. 네. 파생 상품 위주의 뭐 ELS나 DLF나 이런 상품의 비중은 이제 과거보다는 좀 줄이시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앞으로도 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규제 자체가 4차 산업하고 AI하고 로봇 산업 이런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그런 이제 우량 자산에 좀 주식에 투자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재테크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다면 두 분 각각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금이라던가 또는 채권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인 안전자산 가격이 최근처럼 주가가 빠질 때 예전에는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처럼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성이 높을 때에는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특히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채권이나 금 같은 것을 내다 팔면서 최근과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역시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이나 금의 메리트는 앞으로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국민들 굉장히 부동산을 좋아했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그 전체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산을 좀 줄여가면서 거기서 나온 자산을 가지고 그 글로벌 우량 주식에 달러를 바탕으로 하는 우량 주식에 좀 투자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글로벌 ETF라든지 투자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금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채권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으시니까 상품도 다양해졌고요. 요번이 이제 큰 위기지만 또 하나의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지금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 이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소비 활동을 돕고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 시 30%,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 시 60%,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8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상관없이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종이 상품권은 5%, 모바일 상품권은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살 때 종이 상품권은 9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 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시루, 다운, 오색전 등 지역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10%의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 우리 모두 잘 활용해서 위축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MBN 특별기획 미래 유니콘이 온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기업과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왜 무슨 일 있어? 아 진짜 이 부장 때문에 못해 먹겠네 진짜. 야 냅둬. 그 인간이 하루 이틀 그러냐? 아 진짜 그 인간 어떻게 골탕 먹이지? 너 커피 시범할 때 침이라도 좀 뱉어. 오 그럴까? 들어와. 네 커피 한 잔 내십시오. 아, 땡큐. 너 마셔라. 이 침 들으면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야씨. 네? 야 너네 둘 중에 누가 말했어? 왜 뭘 말해? 부장이 내가 커피에 침 뱉은 거 다 알고 있잖아. 너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누가 알겠어? 야 솔직히 말해. 야 누구야? 누군가 당신의 일상을 엿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이곳은 해킹과 도청을 막아주는 첨단 보안 기술 전문 기업인데요. 무선 정보 유출과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선 도청, 서버 무선 해킹 탐지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보안 회사입니다. 2000년 4월에 설립하여 올해 만 20년이 된 최첨단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군,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가 저희 주 고객이며 최근에 민간 대기업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상시형 도청 탐지 분야에서 국내 공공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선 해킹 방지 기술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이제 해킹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무선으로 디바이스를 이제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해킹을 하는 걸 막는 원리입니다. 백도어요? 네, 백도어가 뭐냐면요. 비밀번호라든가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우회해서 PC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백도어입니다. 서버 무선 해킹은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무선 백도어 기능이 있는 스파이 칩을 설치하고 원격에서 타깃 시스템의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해킹용 키보드인데요. 보시면 일반 키보드처럼 생겼는데 이걸 이제 PC와 연결하는 순간 이 해킹 툴을 가지고 있는 해커한테 이 PC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보기엔 평범한 키보드.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이 키보드형 보드에 저희가 이렇게 해킹용 보드를 하나 심어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무선 백도어 해킹을 위해 설치된
스파이 칩입니다. 실제 무선 백도어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금 보여지는 이 파일들을 무선 백도어 해킹으로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커의 컴퓨터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나도 모르게 해킹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해커의 컴퓨터로 파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정보를 빼내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무선 백도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해서 저희 기술로 이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선 전파 신호를 잡아서 그 이용자에게 경고를 주고 찾아내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아까랑 똑같이 해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장비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이제 어떤 경고가 나오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떴죠? 네, 지금 이게 잡힌 주파수거든요. 불법으로 이제 해킹하는 주파수인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파수가 이제 지금 이렇게 붕붕 뜨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해킹이 되는 거거든요. 해킹 전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해킹이 없을 때의 주파수가 이런데 이게 발생하면 이제 해킹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은 그 세계 6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거기에 한국 다 하면 6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기술은 특히 전파를 잡아내는 기술은 그 나라에서 수출을 제한시켜요. 이 기술이 나가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스파이 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금지를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블랙박스화를 잘해가지고 이제 수출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단 6개국만이 보유한 무선 정보 유출 탐지 기술.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선 계측 장비인데요. 장비 생산 기술은 난이도가 높고 보안이 중요해 하나씩 손수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선 계측 장비는 무선 해킹 탐지 외에 다른 역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백도어 해킹 말고도 불법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도청이 있고요. 도청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콘센트 안에 숨긴다거나 아니면 라디오 안에 숨긴다거나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숨길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도청기가 있는데요. 도청기 한번 켜볼게요. 네. 자, 이게 실시간으로 이 도청기가 뭘 도청하고 있는지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깜짝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실 어딘가에 도청기가 설치된 상황. 소곤거리는 제작진.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데요. 도청은 제대로 되었을까요? 제작진이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전에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 언제 끝나냐? 자,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도청이 되던가요? 네, 잘 됐습니다. 되게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제작진의 속마음을 들켜버리게 한 도청기.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안에 근데 도청기는 어디 있는가요? 아, 도청기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동식 도청 탐지기 프리즘입니다. 불법 무선 신호를 탐지하는 이 기기는 오늘의 기업이 자체 개발한 이동형 도청 탐지기인데요. 기존의 무선 계측 장비가 150제곱미터 범위 내에 불법 무선 신호를 탐지했다면 이 이동형 탐지기는 보다 좁은 범위 내에서 불법 무선 신호 탐지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근처에서 이상 전파가 세게 잡히네요. 이 방향 한 50cm 내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있네요. 탐지 범위가 좁은 만큼 도청 장치가 숨겨진 곳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이 보유한 무선 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 기술은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 기업을 탄생시킨 주인공 한동진 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네, 첨단 보안 기술 기업을 이끌고 계신 한동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계신 분이시죠.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 학위를 수료한 직후에 바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창업을 하게 되신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던 2000년도에 정부에서는 벤처 창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신기술 창업 보육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네. 거기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됐었는데 운 좋게 선정이 됐고요. 네. 그걸 계기로 창업을 해서 20년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과 해킹이 지금 참 심각한데 이걸 방지하는 기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중요성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데이터와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됐잖아요. 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잘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와 정보가 중요해질수록 역시 그 침해 가능성과 유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혁신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제 이 해킹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을 뺏기게 된다면 네. 결국 엄청난 대형 사고도 나타날 수 있고 크나큰 그 사회적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네. 기업의 경우는 스마트 공장이나 또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기업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게 돼서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사고, 기업의 핵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도청이나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니까 국내 공공기관 시장 중에서 그 도청과 해킹 보안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98%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조금 있었습니다. 네. 처음 저희 장비가 기획될 당시에 청와대, 국회, 육해공군, 경찰, 검찰 등 우리나라 국가 주요 시설의 정보 보안을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제품, 프로타입 개발하는 데만 7년이 소요되고 1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정도 수준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한 6개 정도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세계에서도 6개 회사밖에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당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나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저희가 해외 수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수출이 개시되었고요.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보안 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비와 저희가 맞붙게 되었는데 그 성능 평가에서 기술, 가격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우위를 나타내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저희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 보안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보안 환경을 구축하면 실제로 이제 기업 성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이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을 넘어서는 성장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원격지에서 무선으로도 해킹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중요한 전략회의라든가 기술 개발 미팅을 도청하거나 네. 또 공장의 서버를 불법적으로 침투를 해서 바이러스를 투입시키게 되면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기업에는 테러나 마찬가지인데 네. 만약 삼성 반도체나 현대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기업을 넘어서 국가 생산성에 지대한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해킹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통합 보안 환경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는 해킹 위협, 정부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결국 2019년 국감 때 여러 이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반 확충을 만들고 제도적인 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미
공공이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방어 대세를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이제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도청기를 실시간으로 색출할 수 있는 도청 탐지 시스템, 네. 이런 사이버 전쟁에서의 핵심, 무선 스파이칩, 무선 백도어를 실시간으로 색출해내는 무선 해킹 탐지 시스템을 제조, 개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네. 이런 20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재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방사청장상을 받게 됐고요. 작년에는 무선 해킹을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1차 목표는 내년 상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2차로는 유니콘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뛰는 젊은 벤처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전도가 유망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기업이 미래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한동진 대표의 기업의 경우는 이미 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그 보안 시스템 개발 등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해서 기술적 우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불법 도청이나 해킹 방지 기술 시장이 바짝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진 대표의 기업의 경우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우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고 한다면 유니콘 기업으로 확실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 본부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해킹이나 도청 같은 보안 위협 또한 다양하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기업이 가진 첨단 보안 기술이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오늘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